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매년 세상을 위해 일하겠다는 성직자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기심이 팽배해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겠다는 성직자가 탄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인데요. 원불교에서는 지난달 출가서원식을 통해 25분의 신규 교무님이 탄생했습니다. 신규 교무님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고 어떤 다짐으로 교무님이 되셨을까요? 오늘은 신규 교무 최성경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 교무로 광주교당에 발령받은 최성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교당으로 발령을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언제부터 출근을 하신 거예요? 제가 1월 8일에 이제 인계인수를 받고요. 네. 제가 어린이 학생 그리고 조선대학교 원불교 학생교화를 맡고 있는데 그 1월 8일 오전에 인계인수를 한 다음에 그 조원에 MT를 다녀왔어요. 예. 그리고 MT 다녀오고 15일날 이제 이은주 주인교무님이랑 함께 그 광주교당에 부임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된 거네요. 네. 예. 좀 이렇게 교당에 직접 발령을 받고 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간사도 교당에서 살았는데요. 그 간사로 교당에서 사는 것과 그 부교무로 또 교당에 사는 게 그 느낌이 또 다르다라는 감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올해 이제 신규 교무님이 되셨는데요. 교무님이 된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저는 우선 이제 교무가 돼가지고요. 마치 취업준비생이 취업을 한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군대까지 합치면은 총 한 10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네. 그 수학 시절에 받은 많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온할 수 있는 터전을 만나서 기쁩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만약 학생인 그 보호막이랑 핑계가 없어져서 그러한 책임감도 함께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 대학 시절부터 하면 교무님이 되기까지 10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네, 보통 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간사까지 하면은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네. 자, 오늘은 그간의 이야기, 우리 교무님께서 원불교를 만나고 출가를 결심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최성경 교무님은 언제 원불교를 처음 만나셨습니까? 저는 이제 원불교 이론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원불교를 접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께서 신심이 깊으셨는데 할머니의 인도로 이제 교당 어린이법회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당에 네. 나가신 건데 원불교에 참 이런 점이 좋다 이렇게 좀 느끼신 적이 있어요? 저 이제 그 원불교의 어떤 점이 좋았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강요하지 않고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네, 제 초등학교 다녔을 때도 보면 이제 학교 끝나고 교문 밖으로 나갈 때 교회에서는 막 선전도 하고 길 가던 아이들 붙잡아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게 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강요하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편안한 분위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법회를 나가면은 교무님께서 짧게 이렇게 그 설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에서 보면 설교였는데 그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예. 그 우리가 진리를 믿고 또 종교를 갖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원불교 공부가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느끼신 거죠. 네. 예. 자, 그러다가 교무가 네네.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교당이랑 나가는데, 사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저는 원불교 교법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호감이 깊어졌어요. 네. 근데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 생활 중에서 가지고 있던 고민이나 불안을 이 원불교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냈던 점이 참 마음에 인상적이어서 저와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세상에 많을 거고 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원불교 전무 출신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내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결심한 게 아니라 대학을 뭐 일반 그 전공을 하다가 결심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하다가 전무 출신이라는 그 뜻을 품고 결심을 네. 한다는 게 참 특별한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38대 원불교 대학생연합회 원대연 사무부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같이 그때 일했던 형이랑 누나들이 참 좋았고 그때 이제 지금은 청년 마음훈련이 되었는데 대학 선빵이 있었어요. 그때 네. 여름과 겨울 이렇게 나눠져서 한 일주일 정도 전문 훈련을 이제 이렇게 받았던 기억들이 참 좋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마음에 더 와졌나 봐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도 그리고 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번 네. 이 길을 가보고 싶다. 예. 이렇게 또 와 닿은 거군요. 네. 교무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 또 주변 분들의 네.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교무가 되겠다라고 주위에 상의를 하지는 않고요. 일단 저 혼자 스스로 결정을 해서 가족한테 먼저 말을 했어요. 통보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어머니는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 눈치셨어요. 예. 그랬고요. 아버지는 이제 그래도 제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믿어주셨고, 친구들이나 이제 누나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어떤 조언을 해주던가요? 이제 교무로서의 길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위주로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 교무로 산다는 것이 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길이 아니잖아요. 네. 세상을 더 은혜롭게 또 네. 사람들을 더 행복한 또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음 공부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진리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또 마음으로 사는 건데 사실 네.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이기에 빠지고 나 편한 네. 대로만 살고 그러다 보니 네. 우리 교무님이 탄생한다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고 또 원불교의 네. 역할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무님 생각은 네. 어떠신가요?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 그 교무 한 명 한 명이 귀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현장에서 교무님과 같이 교화하시면서 교단 일을 하시는 교도님들을 제가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공덕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런 분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도 참 교단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기심이 팽배해지는 사회에서 원불교 교법으로 세상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가 원불교의 교세만을 넓히려는 교단주의도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실된 삶을 우리 원불교인들이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무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가 또 교도님들의 역할이나 그런 또 소중한 마음들이 이 세상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난 10여 년 동안 교무가 되기 위한 공부 그리고 또 훈련 과정이 있었을 줄 압니다.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좋은 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치 이제 제가 뭐라도 그 하늘을 이렇게 딱 품은 것 같은 딱 마음이 이렇게 쓰였을 때도 있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여러 희로애락을 많이 느꼈어요. 네. 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겪었던 경계 하나하나가 저에게 참 자양분이 되었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교당 실습을 했을 때 어떤 교도님께서 글귀 하나를 써주셨어요. 네. 천리 가시밭길 뒤돌아보는 날 말리 꽃길이 뻗었어라 라는 그 글귀였는데요. 네. 제가 지난 수학 시절을 돌아보니까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지금의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준 것과 같고 앞으로 있을 여러 어려움이나 그런 경계들도 제가 더 크게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편하게 아무나 성직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네. 뭐 진정한 성직자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원불교 교무가 되기 위한 그 고단한 공부와 또 생활 습관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네. 변화시키는 또 그런 시간이 있었을 줄 압니다. 네. 그 지난 시간들 중에서 그 교무가 되는데 큰 배움을 얻었던 경험이나 보람을 느꼈던 시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교단의 주법이신 종법사님이나 상사님 그 곁에서 시자로 머물면서 그 훈증을 받았을 때 예. 참 제 마음속에 이게 법의 중심이 서고 이 회상과 스승에 대한 믿음이 서는 그 시간이 제일 뜻깊고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법사님이요? 네. 전사 저희 예비 교무들은 이제 방학이 되거나 네. 상시 때 이제 그 종법사님이나 상사님 그 같은 그 교단의 스승님들한테 이제 시자로 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옆에서 이렇게 그분들 밑에서 훈증을 받는 게 참 이렇게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원불교 또 최고 어른이시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만 봐도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참 궁금할 것 같은데 좀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일이 있을까요? 그분들의 이렇게 일동일정이 참 다 배울 만한 점들이었고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문답 감정이었어요. 네. 제가 정기기간 공부하면서 있었던 어려움이나 품고 있었던 질문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 스승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들 하나하나가 제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답 감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예비 교무님들의 마음을 다 알고 다 꿰뚫어 보시고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자, 최성경 교무님 이제 그 광주 교당에 발령을 받으셨는데 어떤 교무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함께 공부하는 그런 교무님이 되고 싶어요. 가르치려고 드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 교법으로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교무가 되고 싶고 좀 겸손함과 초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무가 되고 싶습니다. 예. 정말 감동입니다. 네. 늘 우리 교도님들 곁에서 함께 공부하는 교무, 이렇게 겸손하게 초심으로 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또 멋진 교무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규 교무로서 어떤 위로나 희망이 되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근데 이제 추운 겨울에 혼자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저희들 각자가 흔들리고 있을 때 사실 저희는 혼자가 아니라 숲속에서 나무가 이제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얽어쥐고 체온을 나눠주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법신불 사한님의 은혜 속에 끝끝내 봄을 맞이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추운 겨울에 외롭게 서 있는 나무도 그 나무를 지탱하는 수많은 은혜들이 이 밑에서 다 있는 것이고, 네. 우리도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인생을 살면서 많이들 이렇게 느끼는데 정말 많은 소중한 인연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기억하자는 말씀, 네, 우리 모두가 또 소중히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교무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원기 111년 신규 교무이신 최성경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